아이들은 도대체 왜 떼를 쓰는 걸까요? 오늘은 아이들이 떼를 쓰는 심리와 대처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. 우리가 시장에 가서 물건을 사요. 그러면 아줌마 깎아주세요 하죠. 그러면 아줌마가 안 된대요.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죠? 안 깎아주시면 다른 데 가서 살 거예요. 앞으로 안 올 거예요. 옆집은 훨씬 더 싸던데. 이런 말을 던집니다. 그런데 이 말이 진짜 안 오려고 하는 말인가요? 아니죠. 혹시 이렇게 하면 깎아주지 않을까? 한번 떠보는 거예요. 그런데 아줌마가 계속 안 된대요.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나요? 네, 그럼 그냥 주세요. 그러고 포기를 합니다. 아이들의 떼쓰는 심리가 바로 이런 거예요. 내가 이렇게 울면 해주지 않을까? 이렇게 들어놓으면 해주지 않을까? 이렇게 떠보는 거예요. 그런데 계속 안 된다고 하면 안 먹히네, 안 되나 보다 포기를 하게 돼요. 그런데 만약 아줌마가 화를 막 내면서 딴 데 가서 사세요. 손님이 당신밖에 없는 줄 알아요? 이렇게 말하면 기분 나빠서 살 것도 안 사죠. 포인트는 그거예요. 아이들의 감정을 건드리지 않으면서 거절하는 것. 그런데 우리는 아이가 떼를 쓰면 화도 내고 몇 번 말했어. 그렇게 하는 거 아니랬지? 너 두고 갈 거야? 협박도 하고 이렇게 감정을 건드립니다. 그러면 아이는 더 심하게 떼를 쓰는 거예요. 협박하고 화를 내고 냉정한 모습을 보이면 아이가 포기하고 오는 경우도 있어요. 하지만 감정이 상합니다. 관계가 안 좋아지죠. 사실 우리가 화를 내는 건 내가 감정이 흔들리기 때문이에요. 얘가 내 말을 안 들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, 내가 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, 그리고 내가 이걸 해결할 수 없을까봐 달래도 받다가 화도 내봤다가 꼬셔도 받다가 여러 가지 방법을 씁니다. 어떻게든 이겨보려고 화도 내보는 거죠. 그런 과정에서 아이들은 나의 불안함을 느낍니다. 아이들은 굉장히 예민하기 때문에 내가 흔들리는 감정 상태를 다 느낄 수가 있어요. 그리고 조금만 더 하면 넘어올 수도 있겠다, 이런 생각을 해요. 아이를 내가 리드하려면 강하다는 것을 보여줘야 돼요. 그런데 화를 낸다는 건 내가 불안하다는 걸 아이한테 표출하는 겁니다. 그러면 어떻게 강하게 보일까요? 내 멘탈을 강하게 만들어야 되겠죠. 자, 어떻게 멘탈을 강하게 만드냐?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. 이 아이는 원래 내 말을 잘 듣는 아이라고 믿으세요. 원래 말을 잘 듣는 아이인데 지금 너무 갖고 싶어서, 너무 하고 싶어서 잠깐 흥분한 거야. 딜을 한번 해보는 것 뿐이야. 결국은 내 말을 들을 거야 라고 믿는 게 중요합니다. 아이가 내 말을 잘 들을 거라고 생각한다면 그냥 말해도 들을 거니까 굳이 화를 낼 필요가 없겠죠. 그것을 인지한 다음에 나는 너가 떼를 써도 울어도 전혀 아무렇지도 않아. 나는 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에겐 아무 문제가 안 돼. 그냥 너가 좀 안쓰러울 뿐이야. 이런 걸 보여주셔야 됩니다. 그런 마음으로 끌고 오셔야 돼요. 그러면 내 멘탈을 정리하고 아이를 위로해줄 여유도 생깁니다. 아이가 때를 쓸 때는 화를 낼 필요가 없어요. 화를 내서는 안 되는 이유도 있습니다.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릴게요. 아이가 때를 쓴다는 건 그만큼 이런저런 방법을 다 동원해서라도 해보고 싶다는 거예요. 그만큼 갖고 싶고 하고 싶다는 그냥 표현일 뿐이에요. 하지만 아이도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걸 알면 포기하게 됩니다. 아이가 때를 그칠 때까지 똑같이 고집을 밀고 나갑니다. 결국은 시간 싸움이기 때문에 아이가 지치면 포기하게 됩니다. 다만 그 시간이 아이의 고집에 따라 얼마나 짧고 긴가의 차이예요. 어떻게 하면 아이를 설득할 수 있을까요? 아줌마의 설득 방법. 첫 번째, 이유를 말합니다. 나도 깎아주고 싶은데 우리가 원가를 이걸 얼마에 들어와서 이렇게 팔면 100원밖에 안 남아. 남는 게 없어요. 그러면 계속 쪼르기가 나도 미안해져서 수긍을 하죠. 두 번째, 대안을 제시합니다. 내가 깎아주지는 못하지만 대신 덤으로 이것 조금 더 줄게. 그러면 우리는 기분 좋게 수긍을 하고
다음에 또 오게 됩니다. 또 다른 예를 들어볼게요. 우리가 백화점에 가는데 깎아달라고 하나요? 왜 안 하죠? 백화점에서는 깎는 게 안 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. 아이에게도 이런 걸 원래 안 되는 것처럼, 비를 맞으면 옷이 젖는 것처럼 어쩔 수 없는 것, 그런 것처럼 이해를 시키는 게 필요합니다. 백화점 직원들은 어떻게 거절하죠? 화를 내나요? 아주 친절하고 정중하게 말합니다. 이것도 아이에게 적용시킬 수 있어요. 고객님, 가격 문제 때문에 많이 불편하셨군요. 저도 해드리고 싶지만 저희 정책상 할인은 안 됩니다. 대신 멤버십을 가입하시면 포인트도 쌓을 수 있고 할인 기간 때마다 알려드릴게요. 마음을 읽어주고 대안을 제시하죠. 할인을 안 해줬다고 다시 안 가나요? 아니죠. 백화점 가서 비싼 거 사려고 일도 더 열심히 하고 다른 거를 아껴 쓰고 맞춰가게 되죠. 아이들도 그래요. 그런데 이런 기술들이 잘 먹히려면 평소에 아이와 신뢰감이 잘 형성되어 있어야 돼요. 만약 평소에 안 줄 거야 했다가 줘버리고 두고 갈 거야 했다가 같이 가고 맞춰주고 나중에 해줄게 했다가 아이가 까먹었다고 넘어가 버리고 그런 경험을 많이 하게 되면 이 사람에 대한 신뢰가 떨어집니다. 아, 이 사람은 원래 약속을 안 지키는 사람이라 말을 믿을 수가 없어. 그래서 평소 아이에게는 지키지 못할 말은 하면 안 되고요. 한 말은 꼭 지키셔야 돼요. 아이가 때렸을 때 화를 내고 협박하게 되면 아이는 나는 그냥 갖고 싶어서 하고 싶어서 그냥 이렇게 해본 것 뿐인데 내 마음 알아주지도 않고 나를 버리고 간다고? 저 사람은 내 편이 아니고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게 분명해.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. 나는 항상 네 편이야. 라는 믿음을 주는 게 중요합니다. 아이가 때렸을 때 대처 포인트는 아이가 때를 멈출 수 있도록 흥분시키지 말고 감정을 추스리도록 공감해주고 위로해주면서 부드러우면서도 단호하게 끝까지 밀고 나가는 거예요. 태도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. 그럼 오늘도 아가랑 즐거운 하루 되세요.